이제 잠시 다음 순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을 위한, 지도자분들을 위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요즘 또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되고 있죠. 갈등이 아니라 이 감수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잘 알고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정장연구소의 경장 성장,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네, 이은경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나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혜로운 성장연구소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워크숍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제가 자발적으로 온 건 아니지만 실적에 대한 그 발표를 보니까 저도 왠지 모르게 흐뭇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정말 저도 여기에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저도 응원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젠더 감수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강의 의뢰하신 부분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요즘에 이제 그 트렌드를 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셔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쉬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 강의가 우리 청소년 지도자인 선생님들께 좋은 영향을 드렸으면, 정보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이 여기 있죠? 예. 자, 제목을요, 제가 젠더 감수성 업, 청소년 인권 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젠더 감수성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따로 뭐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성희롱 예방 교육 받으실 때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청소년 수련협회에서 하시는 거라서 막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부분이 제공이 되어야 훨씬 더 나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뭐 고민을 해서, 자, 젠더 감수성과 청소년 인권이 굉장히 좋은 상호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방금 전에 소개받은 지혜로운 성장연구소 소장으로 있고요. 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위촉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요, 아들만 둘이 있는데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 때 어마어마하게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생물학적으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갈등이 너무 커져가지고 성교육 강의를 들으러 다니다가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청소년의 성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과도기이고요. 자, 오늘의 강의 순서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청소년 인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 부분은 막 고민하다가 연구 논문을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래도 적당한 게 있는 것 같아서 하나를 추려가지고 재원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실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이 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게 불편한지.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저쪽엔 소리가 나가고 있겠죠? 네.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더 행복한 시간을. 노력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더 향기롭고 행복한 시간을. 그리고 지켜갈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주방이 바뀌고 식생활이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에 진심을 이어가다. 50년 사랑 트리오. 자,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거 좀 느끼셨나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게 불편하셨는지요? 네. 세월이 바뀌고 네. 그 트리오라는 세대의 그것도 바뀌는데 거기에 위치하는 거는 그 네. 어머님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쵸.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감수성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예요. 단순히 성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거를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수성에 대해서 불편한 거는 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특히나 이 영상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방하고 부엌이죠. 예전에는 부엌하고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눴을 때 남자와 여자의 어떤 활동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주방하고 화장실이 다 가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영역이 분리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현재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신 겁니다. 감수성 짱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다녀올게. 아빠도 놀러 오세요. 어? 오늘은 야근 없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내일 또 놀러 와. 자, 이 영상을 보고 혹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세요? 제가 지금 여기 이름이 잘 안 보여요. 뒤에 여쭤보고 싶은데 저기에 어느 분 잘 안 보여서 저 뒤에 우주 배경 있으신 분 있죠? 우주 배경 있으신 분 누구시죠? 네, 음소거. 네, 우주 배경.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상 보시고 어떤 불편함을 느끼셨는지, 불편하지 않으셨다면 안 알았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빠가 야근만 하고 집에 잘 안 들어와서 아이가 집이 아빠가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놀러 오는 곳이 되는 그런 환경이 된 사회가 조금 불편하긴 하죠. 근데 불편하죠. 네. 아빠도 근데 가족의 아이만- 구성원인데 뭐 네. 옆집 아저씨 놀러 왔다 아니면 삼촌처럼 놀러 왔다 가는 것처럼 아이가 생각을 하니까.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발표하신 거 듣고서 놀러 왔다라는 표현에 또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잠만 자러 온 걸 수도 있거든요. 그쵸? 자, 이 영상을 보고서 불편한 거는 남성분들도 불편해요. 여성분들도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그대로 성 역할을 그대로 반영해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남자는 나가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애 보고. 그러니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그다음에 뭐 가족 부양, 그다음 돌봄 영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요. 진짜로 청소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얘기해 보면은요. 엄마가 밥 안 해주는 데 많습니다. 아빠가 밥 해주는 데도 많아요. 자, 생각보다 이제는 고정적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영상도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부장제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던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지간이 조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보면서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민감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감수성은 센시티비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뭔가 어딘가에 대해서 그 커먼 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상식. 뭔가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또는 센스 있네 할 때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가자. 자, 요번에는 그러면 단순히 남자 여자의 어떤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이런 거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7년도 6월에요. 해외 토픽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사진 보시는 것처럼 남학생인데요. 여긴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인데 남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등교하죠. 왜 그럴까? 남자가 치마를 입다니?
자, 그래서 해외 토픽에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7년 6월에 어마어마하게 무더웠어요. 영국에서 너무 무더운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너무 더워요. 우리 이 긴 바지 말고요. 반바지 입게 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안 돼. 우리 학칙에 그거 긴 바지거든. 반바지 안 돼. 절대 안 돼. 와, 아이들이 선생님 너무해요. 너무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가서 또 졸랐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시달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면 니네 저 누나 교복 치마 저 빌려가지고 입고 와봐. 라고 그냥 지나간 말로 딱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말랑말랑합니까? 뇌가 막 세포 분열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야,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해보자. 그래서 누나 거, 뭐 옆집, 뭐 동생, 아니면 친구 거 치마를 빌려 입고 이렇게 등교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무리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치마를 입고 등교했다.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 토픽 뉴스로도 나왔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저 친구들이 저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 감수성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거라면 성인지 감수성은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이 차이로 인해서 어떤 차별로 연결되고 불편함이 있을까에 대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알아채는 능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 어떤 부분에서 좀 보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 입어도 됩니까?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거는 있습니다. 학생이니까 이쁘게 봐줘서 학생들은 치마 입고 와도 돼. 그런데 만약에 30대, 40대 남성분들이 우리 너무 더워. 그래갖고 치마 입고 저쪽에서 한 10분이 이렇게 막 같이 오세요.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그때는 느낌이 굉장히 사뭇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이나 청소년을 바라볼 때랑 일반 성인을 바라볼 때랑 달라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적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거는 남자 여자의 문제로 한번 감수성을 한번 발휘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학칙에요. 얘네들 걸렸을까요? 선생님들 걸렸을까요? 학칙에? 징벌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학칙이 없어요. 남자는 치마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없어요. 오히려 여자들은 치마를 입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에도 아이들이 긴 바지 입고 나가야 되다가 진짜 안 되겠다 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들어서 치마를 입고 온 거예요. 엄청나게 더웠을 때. 자, 이거를 단순히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 시선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의 어떤 권리,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 권리,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권리하고 한번 맞물려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저 나라에서는 남자들이 치마를 입고 왔기 때문에 해외 토픽이 나왔지만 그렇다면 그 상황을 우리나라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지금은 아직 덜 추우니까 아이들이 괜찮은데 아직도 여학생이요 막 꽁꽁 진짜 얼음이 오는 영하의 날씨에 여자친구들이 그 기모 담요 둘둘 말고 아침에 이렇게 등교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학생인권 조례라 그래서 굉장히 보편화되고 학생의 인권이 많이 이렇게 뭔가 상승됐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직까지도 학칙에서요 여학생이 치마를 입어야 되는 조건, 기타 등등을 해놓은 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 기사 검색하시면 아직도 왜 여학생 치마 입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기요. 제가 이 무대 체질이 아니라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꾸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을 보고 싶어요. 화면하고. 네. 자. 네. 자, 우리 여학생들이 겨울에 담요를 입고서 간다. 과연 어떨까요? 바지 입어도 되는데 왜 치마를 입히지?
라고 하시지만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은요. 진짜로 짧은 치마는 입고 싶고 바지는 입는 거 안 되는 학교도 있고요. 물론 이 지방으로 갈수록 바지 입는 학교 많습니다. 근데 수도권일수록 바지 입는 학교 별로 없습니다. 아, 쟤네가 멋부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것도 선입견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서 알았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이 성인지 감수성을 청소년하고 지금 제가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이 젊기 때문에 잘 알겠지?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양성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학년 때가 초등학교예요. 중학교로 가면서 조금 이상해요. 성역할이 약간 고정화된 게 나타나요. 왜? 주변에 영향력 있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면서 롤모델을 하다 보니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알게 모르게 보고서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니야, 난 그런 거 상관없이 난 나답게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거기에 계속해서 강화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특히나 청소년 시절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생각이 많을 때잖아요. 자, 그래서 과연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학생들의 어떤 단순히 남자, 여자의 차이를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보장받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사례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건강권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쾌적하게 공부할 권리가 있는데 너무 더운데 바지 입어야 된다. 이 강요하는 거, 그거는 분명히 인권에 위배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너무 추운데 바지 안 입고 치마 입어야 된다는 학칙이 있다? 이것 또한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께서 이 감수성은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도 다 갖고 계세요. 물론 개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민감성이 좀 하이이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 높으신 분은 약간 양성평등적인 어떤 가치관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이 낮으신 경우에는 성별 고정관념이 조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특정한 성이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를 알아채는 게 성인지 감수성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통해서 아이들이 양성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까지가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에 좀 포함을 시켜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자, 자, 궁극적으로요. 이 성인지 감수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교육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하게 생활할 건강권도 있고요. 다양한 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권리가 남자라는 이유로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침해받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최소한의 어떤 인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헌법에 있는 행복추구권을 갖다가 행사하면서 사는 우리의 권리가 있지만 최소한의 범위로 얘기하는 어떤 인권은요. 차별받거나 무시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남자 또는 여자기 때문에 교육권이나 건강권에 있어서 어떤 차별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건 아닌가? 여기에 좀 저는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은 인권 감수성과도 맥락이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 성인도 인권이 있겠죠. 자, 그리고 청소년도 인권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성인한테 있는 인권 다 청소년한테도 해당되고 아동한테도 해당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인권에 대한 부분이 어떤 아이들의 발달적인 측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동인권이 왜 생겼을까요?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해서 아동인권이 좀 더 부각이 된 겁니다. 세계적으로. 자, 그렇다면 청소년 인권은 왜 부각이 됐을까요? 자, 아동과 성인 사이에 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발달기인 청소년기라는 어떤 특정한 시기가 나타난 거는 근현대사에서 나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동처럼 보호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어떤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청소년은 어른을 준비하는, 성인을 준비하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인권 정말 중요해. 이 친구들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이 있고 생각이 있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해서 이 청소년 인권이 2016년도에 매뉴얼이 저희가 개발이 됐어요. 근데 2016년에 개발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학교나 이런 데서는 청소년 인권이나 청소년 성인권에 대한 교육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 학교에서만 그야말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의뢰에 의해서만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자, 인권에 있어서 모든 거는요, 가장 핵심은 차별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이들이 나이로 인해서 무시당하는 거 있고요. 또 성별일 경우에는 아들 또는 딸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또 차별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비장애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와 성에 대한 관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권리에 대한 부분은 바로 성인권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들어간 이유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그 권리가 이렇게 존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때 성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얘기하면 아우 저 발랑 까졌어.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관심이 많아 그런데만 라고 약간 왜곡되게 보시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생애 발달 주기에서요. 성이라는 거는 어느 시절에서나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권에 대한 부분은 이 두 가지를 좀 초점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성인권의 핵심. 여기에서는요, 자, 성과 관련한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함으로써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걸 경험해보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간접적 경험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하고 또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이것보다는 자기다움을 가지고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권으로서 청소년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 교육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가장 핵심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뭐 원하는 성행동을 할 권리도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접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은 과연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을까요? 성인들도 생각보다 이 권리 잘 행사 못해요. 왜냐하면 주변 상황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힘, 권력, 사회적인 구조에서의 어떤 권력에서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고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나 돈이 많으신 분이나 어떻게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표현하지만 상대적으로 힘을 갖지 못한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자기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 아이들에게는 어떨까요? 아이들은 더하다라는 거예요. 청소년은.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을 청소년 인권에서는 좀 더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정보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적 의사 결정을 이렇게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더니 많은 연구에서 얘기하는 게 세 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 높은 사람,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 결정 능력, 의사 결정을 바람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른 성지식을 가졌을 때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갈등이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고 인터넷 뒤지고 이게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선배, 인생 선배나 선생님, 부모님께 가서 도움을 청하는 친구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키워드는 딱 두 개예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키워드. 첫 번째는 위치성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의 핵심은 두 개입니다.
나의 위치성과 영향력입니다. 자, 성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아이들한테 어떤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될 것인가?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성적인 표현과 행동을 보장받을 권리. 그럼 이거 다 받아줘야 되나? 그건 아니죠. 두 번째, 성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권리. 자,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게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가르치기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로부터 안전할 권리에 대한 부분도 일단 미성년자는 국가적으로나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하면 안 돼 하면서 학교에서도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런 쪽하고는 접하지 않아야 돼 라고 안전에 대한 어떤 정보도 많이 주시고 경각심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성인권 행동지침이라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자, 성주체성 가지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 오히려 생각보다 자신감이 없어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될수록 뭐랄까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뭐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요. 내가 나 자신답게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 과목에 막 치우치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 또는 자아 존중감을 키워주는 그런 뭐랄까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청소년 수련협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이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고 자기에 대한 긍정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다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평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행동하기. 자, 이 부분은요. 근데 우리는 유교 사회라서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평등한 관계로 눈맞춤을 하십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평등해. 교사와 학생은 평등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특히나 우리나라는 어떤 유교 사회잖아요. 장유유서에 대한 가치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좀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해야지 더 왠지 예절 바르고 그런 사람이 더 예뻐 보이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평등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좀 더 눈높이를 좀 맞춰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잣대로 어린애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장유유서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한 존재와 한 존재의 만남으로써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도를 좀 높여서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젊으신 분들이라서 야,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지. 혹시 이런 얘기 하시는지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만 저도 지금 나이가 있는 편인데도 어느 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으신 분이 떡하니 뭐 그래도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맛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속삭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참 그날 무기력해졌습니다. 아, 여기는 되는데 이 습은 안 되는구나. 정말 무기력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그냥 제 이름 이은경 이름으로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말았어요. 근데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저 그날 참 슬펐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나 여자는 남자는 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깨치고 계실 수는 없어요. 저만 해도요. 기존의 뭐 유교적인 어떤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가지고요. 가끔가다 너무 남자 같은 여학생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또는 너무 이렇게 다소곳한 남학생을 보면 아우 좀 으쌰으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속에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이 강사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합니다. 왜? 그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 의식과 그다음에 이 습관과 막 싸우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관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기하고 좀 많이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내 위치에서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아이들한테 좋은 본보기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좋으면 상대방 역시 좋을 거라는 착각하지 않기. 이 부분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조금은 이게 가부장적인 그 남자의 가치관의 잔존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교육 들어가서 놀라는 건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아직도 그래도 여자는 내숭 떨어야죠. 남학생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학생도 그런데 얘기해요. 중학생 때는 얘기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선생님 튕겨야 매력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작정하고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생활을 하면서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밀당해야 돼?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소스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계를 그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어른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야. 안 돼요. 뭐 이렇게 된다라는 그 옛날식의 우스갯소리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스하고 노, 그다음 침묵, 이거는요 프로그램 지도하실 때 아이가 싫다, 노, 침묵, 그러면 싫은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그 친구한테 시간도 좀 주셔야 돼요. 침묵은 노라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있지만 어쨌든 개인의 의견은 다 수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노라고 얘기했을 때 침묵을 상대방이 노라고 수용받는 느낌이 있을 때 이 친구가 자기의 의견을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인지 감수성하고 양성평등인데요. 이 부분은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서 추구하는 양성평등. 그냥 남자 여자 평등해야 돼 이 개념이 아니라요. 성인지 감수성, 즉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이나 불평등을 당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대안을 만들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든 양성평등은 이런 여성,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다양성. 우리 한 개인, 백인, 백색 아니겠습니까? 모두의 그런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평등이 아니겠느냐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교수 방법 제언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학생을 나눌 필요가 있을 때 성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이건 잘 아시죠?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회식 같은 거 하실 때 만약에 우리 부서에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있을 때 과거에는 과연 어땠을까? 강제적인 짝짓기로 남자 옆에 여자, 여자 옆에 남자 이렇게 껴서 앉았었어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하다못해 대학생 MT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앉고 싶은데 앉으면 되고 조별할 때도 그냥 번호 순대로 하거나 아니면 뭐 뽑기를 해서 한다거나 뭔가 자율성을 좀 부여를 해주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성별 기준 없이 학생들 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물론 이 부분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어떤 협력을 강조하는데 무거운 건 누가 들지? 무거운 건 누가 들을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힘이 없는데도 남자를 이렇게 쳐다봐요. 학생들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무거운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서 그래도 남자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여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장미란 같은 여자친구가 있고 좀 힘 약한 남자 친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저도 봤거든요. 고등학생인데. 자, 그랬을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좀 힘 있는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고 힘이 있어도 뭐 허리 아프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맥락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로 구분하지 마시고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을 소규모로 나누어서 양성이 모두 협력할 수 있는 모임으로 유도한다. 요거 앞에 거랑 조금 헷갈리죠? 자, 그런데 남학생끼리 모여있는 모임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특정 성한테만 유리한 대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게 아니라 남성, 여성, 누구에게나 다 유리한 대안,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으로 유도를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논문을 쓰신 분이 학교 교사분이라서 학교의 도구를 모든 학생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이래 수련협회에 있는 것들도 똑같이 남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요, 어떤 친구를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생각보다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혹시 너 좋아하는 선생님 있니? 그랬더니 좋아하진 않는데 괜찮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 어떤 선생님인데?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공정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공평한 것과 공정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양성평등에서도 공평한 것과 공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인지 감수성은요, 많은 사람한테는 덜 줘도 되고요, 적은 사람은 더 지원해주는 그런 거를 저희가 보통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자 6조각 똑같이 나누는 거, 그거 공평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아이들이 근데 그 공평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공정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많은 걸 제가 느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지도하는 프로그램 지도자 선생님이시잖아요. 그 위치성에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 아이만 더 예뻐한다? 그 선생님은 불공정하신 선생님이 됩니다. 불공평하신 선생님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착착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보면서 이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게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공정하신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권력 관계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좀 단어가 어렵죠.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사회에 딱 나오셨을 때 이 힘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 아시죠? 맨 처음에 학교 다닐 때는 이 물리적인 힘, 벌써 고등학교 때도 이 경제력이라는 힘을 알죠.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힘도 있고요. 또 연령의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배워가지고 막 지식 자랑하는 그런 것도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프로그램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나이가 많으세요. 일단 힘, 연령의 힘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보다 더 아는 게 많아요. 그러면 지식의 힘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돈도 버시잖아요. 경제력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밸런스가 깨진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괜히 주눅이 들 때가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특히나 학생들도 여러분들 앞에 서면 연령이라는 힘, 지도자라는 힘, 그 다음에 뭐 나보다 키도 크고 또 뭐 돈도 잘 벌고 뭐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그런 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권력 관계에 대해서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파워가 너무 세. 기죽어.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끔 장을 좀 넓혀주시고 아이들이 얘기할 때 조금 이렇게 수용도를 높여주시면서 좀 버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자, 지도자는 우리 선생님들 얘기입니다. 자, 자주적인 성인지 의식 형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고정관념이에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근데 이게 단순히 글자로 주어가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성고정관념으로 나누어진 게 많습니다. 의식하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깨어 있는데 생활 속에서는 안 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자기 성찰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하실 때 일단 아이들은
안전하다고 느껴야 되겠죠. 여기가 내가 안전한 교육의 장, 내가 여기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거야라는 그런 안전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은 선생님들의 위치성을 잘 파악을 하시면 아이들도요, 선생님이 어떤 그 말,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를 딱 결정을 짓습니다. 만약에 약간 보스 같은 선생님이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쫓아가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리더로서 코워크하는 거로 이제 지도를 해주시면 아이들도 선생님과 굉장히 자발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이렇게 엮으면서 네트워크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남자니까 여자니까가 아니라 너는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건강해야 되고 너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너는 안전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식적으로 말씀과 행동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언어적인 거, 정서적인 거, 신체적인 거 이게 폭력에 대한 민감성은 굉장히 높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 태도 뭐 이런 어떤 특히나 긍정적인 건 괜찮은데 부정적인 거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지적을 할 경우에 아이들은 선생님은 아주 작은 걸 지적했지만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상처를 덜할 수 있게 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아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나의 의도가 어떤지에 대한 것도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좀 확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재적 문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요. 가끔 이제 그 성적인 농담은 아닌데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연애할 때 이래야 되고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상호 소통이라든가 인간관계 맺음에 있어서 약간 장난스럽게 또는 경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뭐랄까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농담처럼 한 게 은근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고 복된 성가치관을 형성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 지도하시거나 할 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뭔가 성고정관념이 좀 나타난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분명히 존중하기도 들어가지만 가르치기도 적절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의 그 어떤 영향력과 위치성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잘 끝냈죠. 저 말을 좀 빨리 했어요. 예. 그리고 중간에 쉬시지도 못하고 이 교육에 참여하셔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면서 올라와서 야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 양해도 해주시고요. 저의 배려를 기꺼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그 두 가지 키워드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실 건지, 그리고 여러분은 교사로서,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아이에게 어떤 요거죠. 두 가지 축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치기를 개입해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줄 것이냐. 이렇게 키워드가 4개가 되겠습니다. 야,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이것으로 수업이 아니죠.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성장연구소의 이은경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